이번 주는 여러 브랜드들의 소소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컨텐츠 시작한 이래 가장 재미있는 한 주이지 않았나 합니다. 자, 2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다른 업계의 이야기지만 샤넬 리셀 관련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롤렉스 리셀처럼 프리미엄이부터 판매되는 샤넬백의 리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이 감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셀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었는데, 먼저 샤넬 브랜드 자체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고객 관리를 시작했고 물량을 더 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구하기 힘든 샤넬백 자체의 흥미가 떨어지기도 했고 희소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져서 대체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오픈런, 좀비런 등의 모습들이 브랜드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에서 강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계계에서도 롤렉스를 포함한 프리미엄이 붙는 시계 브랜드에 거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패션업계의 오픈런이나 리셀 같은 특징들이 시계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또 시계 팬들이 이 상황에 질려가고 있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리셀 관련된 예측과 반응이 시계 커뮤니티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직 시계 시장에서도 큰 변동은 없고 브랜드들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비정상적인 가격이 붙은 리셀 시장에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특허청에서 작년 위조 상품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건 2020년에 탑5 안에는 시계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지만 21년에는 2브랜드나 추가되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롤렉스는 패션 브랜드를 모두 제치고 위조 상품 사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 오데마픽에도 위조 상품 유통이 활발했고요. 정품 가액을 기준으로 롤렉스는 112억 원, 오데마픽에는 36억 원어치였다고 하네요. 품목별로 봐도 손목시계가 총 206억 원어치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계 브랜드만 정리해보면 롤렉스, 오데마피게, 위블로, 파텍필립, 샤넬 순이었고요. 특허청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한참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조 상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코로나를 꼽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취미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명품 보복 소비 증가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 비대면 거래량 증가로 인해 의도적인 위조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사기 거래까지도 포함돼 그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이런 위조 상품과 사기 거래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니까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글라이신이 한국에 상륙하는 것 같습니다. 글라이신은 과거 2010년대 중후반 사이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 모리스 라크로아나 자스페로 매장에서 판매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매장에서 에어맨이나 컴뱃 서브 시리즈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유통 과정이었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식 매장이 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라이신 코리아 홈페이지 주소가 돌아다녔고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2곳의 부티크 주소와 간단한 오픈 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식 오픈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함부로 떠들기에는 조심스러워서 보시는 것처럼 블러 처리를 해놨고요.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 예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무래도 가격, AS, 실제 매장 오픈 여부, 또 취급하는 모델들일 텐데요. 홈페이지 댓글 등에 따르면 최대한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관계자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저 좀 초대해주세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다가 글라이신의 모회사인 인빅타 홈페이지에서 좀 재밌는 시계를 봤습니다. 인빅타 오토매틱 카렌다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재밌다고 표현한 건 디자인 때문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들은 서브마리너를 따르고 있는데 베젤에서 시마스터가 보이지 않나요? 기존 시계가 워낙 말이 많았는데 저걸 저렇게 합쳐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재미있는 시계고 라이벌 격인 서브마리너와 시마스터를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척이나 독특하네요. 일각에서는 끔찍한 혼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5만 9천 원이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론진의 간판 모델이자 슈퍼 컴프레서의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다이버의 5가지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2mm 사이즈에는 그레이, 베이지, 블루, 브라운이 추가되었고 36mm 사이즈에는 보르도, 베이지, 블루가 추가되었습니다. 색상이 추가됐다는 점과 스트랩 옵션이 없다는 점 외에는 스펙과 가격에서 기존 제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색상이야 하나의 선택지고 또 기존 제품이 단종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선택지가 늘어난 건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기존 제품의 아이덴티티였던 클래식 다이버 워치의 느낌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색깔놀이보다 날짜창을 제거한다든지 사이즈 혹은 러그 투 러그 길이 축소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론진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튜더는 인스타그램으로 일종의 예고편 같은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명시하는 게 확실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추측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될 거다, 복각시계가 출시될 거다, 또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는 거다 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튜더에 관심이 큰 사람은 아니라서 되게 열심히 내용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관련 내용 추가할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튜더에게 바라는 것들을 대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약하면 방패 대신 장미 로고를 사용하고 또 작은 사이즈의 논데이트 복각 신형 레인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튜더가 그렇게 소비자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브랜드라는 느낌은 없는데 또 이런 모델이 출시되면 큰 인기를 끌 수는 있겠습니다. 오리스는 65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정판 크로노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시계 매거진으로 유명한 크로노스와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200피스 한정판입니다. 디자인과 색깔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쁘고요.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오리스의 문제는 시계의 완성도를 떠나 한정판이 남발되고 있다는 건데 저는 한정판이 출시되는 건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기본 모델의 가치가 떨어지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고 또 한정판의 가치도 떨어질 수는 있겠죠. 더 얘기하고 싶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오리스를 포함한 다른 브랜드에서 환경 관련 에디션이 나오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그오이어 소식이고요. 신제품으로 커넥티드 E4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오는 태그오이어의 스마트워치 라인업입니다. 제가 스마트 디바이스 재원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스냅드래곤 4100 플러스 웨어OS 2를 기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답게 여러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또 배터리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보상 판매 시스템인데요. 커넥티드 첫 모델에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아날로그 시계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형 커넥티드를 신형으로 교환해주는 보상 판매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스마트워치 등장 이후 시계 시장에 분명한 타격은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시계 회사들이 스마트워치나 하이브리드 시계를 출시하곤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워치에는 한참 다가가지 못하는 성능 때문에 정말 취급받지 못하는 장르인데 굳이 태그오이어가 심지어 꾸준히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이왕 만든 거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스코바 안드레센 소식이고요. 또 재미있는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샘플 세일 30%입니다. 세일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사진 촬영이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었던 시계들을 30% 세일가로 판매하는 중이고요. 내부적으로 검수를 다 거쳤고 혹시 재조결함이 발견된다면 동일 모델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AS 기준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7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할인율이 크게 적용되는 오토매틱 모델 1820 같은 모델들이 좋아 보입니다. 스테이지 다이버가 대상이 됐다면 저도 사비로 구매했을 텐데 그거는 빠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소식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에 있을 시계 소식들 잘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